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네, 그러면 이제 패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립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저희 제주대학교 교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저희 제주대학교 교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양대립 선거운동본부 전입부자 영어영문학과 공학과 원리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우는 진리, 정의, 창조입니다. 수고가 답변했습니까? 예. 앞을 보고 말해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교복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중학생 선거운동본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복은 동경남입니다. 네,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 부위보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보다 지금 많이 긴장해서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비자남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과, 교문, 교목, 이거에 대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암기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대학교 교문이 뭔지, 교목이 뭔지 저도 후보자 때 돼서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사모분들이 계실 때, 이 교문, 교목 한 번씩 더 들어보면서 저희 제주대학교 교문이 뭔지, 교목이 뭔지 한번 더 알고 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 드렸고요. 이제 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연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부자 원리과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동제, 아라대동제의 제일 큰 문제점은 과도한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제주대학교는 축제 사용 비용이 전국 국공립대학 대비 2위라고 합니다. 제일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수업 규모 어떻게 보면 제주도 특성상 지역 거점 대학이긴 하지만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상 일반 국공립대학보다 좀 작은 규모의 학교이긴 한데 축제 비용은 전국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책 행사면에 보시면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네, 바로 축제 준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축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기획사나 대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제를 우리가 만드는 아라대동제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총학생회가 기획사 혹은 대행사에 축제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그 대행사가 무대면 무대, 천막이면 천막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분명 대행사도 이윤추구 업체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나가는 돈, 이런 돈 저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사, 대행사를 얻는 저희만의 축제를 만들겠다. 그 방안으로 축제 준비 전담팀을 만들어 저희가 진짜 해보겠다.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반적인 것들, 강연, 동아리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해보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사를 통해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연예인은 내년에 만약에 안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연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부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부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 축제 전담팀만으로도 연예인 섭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획사가 중간에 끼어있지 않으니까 힘듦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도 얼마나 뻥튀기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 다이나믹 듀오, 트라이머리 엄청난 가수들 오지 않았습니까?
이 퀄리티만 봐서는 한 얼마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000만원짜리 막 나오시고 계시죠? 절대 아닙니다. 몇백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퀄리티 좋은 과수이고 그리고 싸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 저희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스지원업의 김진호 아시죠? 네, 고채동화 분이 돌아가시면서 김진호 군이 이번에 대학교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에 무료로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수들 저희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아도 저희가 연예인 섭외할 수 있고 저희가 좋은 축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중학생 선거운동 정의 보고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제의 가장 큰 문제, 해양대 선거운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획사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저는 학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동제 맨날 몇 억씩 쓰면서 대동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혼자 덩크런에 남아있는 야외 공연장 그 누구도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장 하나 만들어주면 우리 학생들이 축제에 한 2억 7천만원, 2억 3천만원 집행되고 있지만 1억이라는 예산도 줄이고 그 1억을 통해서 학생들도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학생들의 의식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학생들이 연예인만 고르고 높은 그런 학생들의 의식의 문제도 약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제주대학교 대동제라 하면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이제 선거필 중으로 되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사 같은 부분도 물론 되게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학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우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더 재미있고 3일 동안만큼은 학업을 다 있고 정말 즐거운 축제를 장기됐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된다면 충분히 기획사를 갖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대동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하루빨리 야외 공연장에 대한 투자를 해주라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느 날 또 몇 년 있다 다른 총학생이나 다른 저희 제주대학교와 좀 더 축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대동제도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의 의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방안은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도 보았듯이 유니브의 승부라는 그 전도 되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축제도 대동제가 같이 껴놓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학우들 스스로가 이 축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총학생회 홍보를 더 해주고 또 그거에 따른 어떤 혜택을 두고 있다면 학생들도 충분히 나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양측 선거운동부가 말했다시피 저희 대동제 대동제 예산 정말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올바른 곳에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저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나진 총대회 부의장 신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각 선거 정의 후보자님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공동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졸업한 선배님들이 고생한다면서 이제 쌀이나 라면 등 이제 무신형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조금 변실되는 게 간혹 선거날이나 아니면은 조금이나마 선거운동에 관여를 하시거나 선거에 올라와서 졸업한 선배들이 선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는 행동을 간혹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과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중학생 선거운동에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외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화면 선거한다, 지연 선거한다, 물건 선거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저희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까지와 다른
그런 정책들을 심어놨습니다. 학생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심어놨고, 이제 학사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돈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일만한 학부모들의 사태를 얘기할 겁니다. 일만한 학부모들이 그런 학년 지원이 아닌 그런 정책적인 성으로서 정확히 그런 학생들의 의식을 두고, 만약에 선배들이 올라온다면 그 부분은 후보자와 그리고 그 선거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한과 자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나 또 사양적인 초등학생 선거들 부분 자체도 뭐 항해선거, 진양선거, 그런 선거 안 하겠다고 이 총대 이영재 부위원님께 말씀드렸었고, 또 정치 선거 충분히 승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거문화가 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끼리 충분히 자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하나님들이 중학생 선거본부 정립부부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행입니다. 그런 선배가 이렇게 선거날 올라와가지고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선배는 있습니다. 친한 후배 나간다고, 되게 아끼는 후배 나간다고, 뭐 라면 몇 박스 선물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자기의 경험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선배들은 되게 많지만, 선거날 혹은 선거 운동본부에 속에 개입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 학생들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선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그 양측 3번과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니까 저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또한 앞으로도 그런 행동이 이어질 거라고 믿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패널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학생 회장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전에 패널 소개가 없어서 인사 먼저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 45대 조인만 총학생회장 유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자님들 많이 떠드시죠? 저도 작년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 사회과학대학 중간면에 사람이 꽉 차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긴장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전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총학생의 역할 그리고 총학생회장의 자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양들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전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양들이 중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전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생들에게 복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교와의 소통을 도모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하양들의 중학생의 실검을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회장의 자질은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힘들 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회장의 자질은 앞에서 밀어주는 사람,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다 좋지만 밀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 정기부보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운동 정기부보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총학생이었다고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총학생의 역할은 일단 모든 학우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대학교 도서관이 교수,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가장한 도서관을 차지하는 게 학생에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생들 고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총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총학생회장의 자질은 일단 총학생의 자질은 어떤 준비된 제 카톡 프로필에 있는 건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장님도 제가 보면서 알겠지만 항상 교수님들과 또 총장님들과 또 밖에 사람들과 이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용기 그리고 의지, 그리고 일이 마무리할 때까지 항상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양측 이 부부장님들, 총학생회장은 이 일반화라 예방감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당선이 된다면 일반화 학우들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의 부부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대 3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의 부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건 지금 조은일반 총학생회에서도 평의 참여권을 지금 따온 상태인데, 더 나아가서 평의 의결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많은 중고급을 내도 제주대학교에 많은 사업이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서 발언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우리도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따올 수 있는 평의 의결권,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평의 의결권을 따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의 부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의 부부장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의 의결권 반드시 획득해야 됩니다. 직원, 교원, 학생들이 만나는 대학 발전 협의에 설립하면 엄청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당연히 묻히게 할 겁니다, 저희가. 근데 와 닿으십니까? 학생의 권리를 찾고 학생의 이익을 찾는 것들은 학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학생회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양에 대해서 척도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의 의견도 좋고 대관령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의 권리와 학생의 이익을 찾아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꿈에 좀 더 좋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 에어컨온도 어떤지 한번 체크해주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심판되고 싶어서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장 예약 서비스 개선 좀 시켜주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동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해주고, 그런 총학생회가 학생들이 와닿는 학생들의 권리를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게 좋은 총학생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꿈에 뭔가를 드리는 총학생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지금 양측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의 부부장님들께서는 다들 평의 의결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양측 우리 부부장에게 평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학생회에서는 평의에 들어가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중앙운영위원회 공동으로 평의 학생 참여 의결권을 가지고 공문을 올리기도 하였고,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제가 직접 평의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교수회장님도 따로 만나서 쇼도 넣고 치고요. 1월부터 6월까지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얻어냈던 게 예산 편성시 총학생회장과 총대회장에 발언권을 가진 상태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평의 규정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평의에는 학생들이 무조건 의결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노력한 결과, 물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중앙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많이 느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진짜 정부장님께서는 저희 총학생회 국장을 하면서 밑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직도 평일에 학생이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걸 모르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평일에 대해 인식을 시킬 것이며 평일 의결권 획득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하얀드림 통학생의 선거논문부 부의보좌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얀드림 선거논문부 부의보좌 경찰과 조합원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저희가 이번 연도 올해 중앙동의 이름으로 평의의 발언권을 획득을 했고 그게 이제 총학생이 제일 잘하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저희 이제 중앙운영위 위원만 관심이 많지 이제 일반 학생들은 평의가 뭔지 평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정책에도 평의 의결권을 따내는 정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하느냐 저희 메인 정책인 드림센터를 통해가지고 평의 의결권 획득하게 되면 이게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 중앙운영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자는 단계 그리고 평의 교수님들과의 대화, 평의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일반 학생들도 평에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후에는 일반 학생도 다 같이 관심을 일반화나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전자 총학생의 선거논문부 부의보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진짜 총학생의 선거논문부 부의보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총학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수강실에서 하셨지만 총련실 가서 싸우고 저 평에 들어가서 소리도 치고 이런 식으로 의지 표명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평의가 솔직히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정말 평범한 학원에서부터 마음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평의에 솔직히 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평의에는 학교 중대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신규 기구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쓰는 등록금, 우리가 내는 등록금 구성액을 가지고 학생 주체 3인 중에 3주 주체 중에 학생이 끼라고 하는데 왜 학생이 목소리를 못 내야 합니까? 예, 저는 그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 방안 그리고 학생들한테 인식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 같습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께 글로 쓰거나 공문 이런 건 안 됩니다. 직접 만나고 일단 중간 운영위부터 공문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솔직히 방법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지 표명입니다. 이거는 공약보다는 진짜 당연히 학생이라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때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의지를 표명 계속하고 한다면 어느 나라의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네. 나중에 다음 총학생회 그 다음 총학생회 학생들이 가장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표명한다면 그 얘기는 의결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후보자님들 답변할 때마다 그냥 선거논문에서 박수를 치니까 당황스럽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회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공약 중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한 가지와 왜 이 공약이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며 왜 이 공약이 우리 일하는 학우들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총학생의 선거논문부 부의보좌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 구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약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디아와라 장학금입니다. 디아와라 장학금은 하루에 1,000원씩 15명의 우리 제대 동문회 선배님들께서 4년간 모으면 한 학생에 하나씩 장학금이 나옵니다. 지금 솔직히 저는 여러분 방학 동안 단 한 번도 알바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금 알바 많이 합니다. 등록금 그리고 생활비 부모님께 선물을 주셔서 이런 생각으로 알바도 많이 하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서 알바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지 않으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 그겁니다. 학교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수업 끝나면 주말에는 알바가 많이 바쁩니다. 예, 그런 걸 저는 해결하고 싶어서 디아와라 장학금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학부들에게 필요에 알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중학생의 선거운동 구입 부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사람들이 선거운동 구입 후보자 경찰과 공부하고 안진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신간의 지인센터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제주학교 학 내에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및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걸 모르고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냥 졸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런 학내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기관들,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강의, 수업 이런 거에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통해 경험이라는 것을 쌓아서 만약에 졸업을 했을 때도 이 경험이 사회적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중 어느 한 팀이 11월 19일 날 당선이 돼서 46회 통합생회가 되는데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제대 정문을 나설 때 아, 난 참 좋은 학교, 좋은 일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중학생 회장님 인사한 다음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45대 좋은 일만 중학생의 부중학생이다. 서울대학 영어교육과 공부학번 홍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선거운동과 그리고 일반인 분들, 모든 분들께서 잘 알고 있듯이 사회학 지원, 혈안에 열리지 않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보고 판단해서 뽑아주시는 게 가장 옳은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학생회도 이번에 이제 비가행방이 설치되고 이제 또 기숙사랑 학생생활관이랑 그리고 학생회관의 프린팅 작품기가 설치가 됩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행에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 후보자에게, 정 후보자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하고, 그리고 부 입 후보자들에게 공약 관련해서 질문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정입 후보자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와 그리고 제주교육대학교가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많이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사라 캠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을 낮게 내고, 그리고 아라 캠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을 높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투여받는 혜택은 사라 캠퍼스에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총학생회로서 내년에 당선이 되시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대임 정무부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하영대임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등록금 공약이 바로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환원율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원율은 등록금 대비 그 등록금에서 직접 교육활동에 쓰이는 그런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교대는 등록금을 적게 내는데 환원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학생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등록금은 높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 낮습니다. 이 환원율에서 말하는 교육비, 그러니까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용인데 그 교육비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설, 실무 중심의 교육, 그리고 보수, 또 어떤 산업협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비를 높이면 환원율이 올라가고 환원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교대만큼이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협력이나 실무 중심의 교육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참가 인원수 혹은 거기에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그런 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도 저희 정책자료를 보면 시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 다 실행함으로써 직접 교육비를 높이고 환원율을 높여 교대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생 혜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주대학교 36대 진짜 총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보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교육대학교랑 그리고 제주대학교랑 통합이 되어서 교육대학교는 산업캠퍼스 그리고 제주대학교는 아랍캠퍼스로 한 학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래 책정된 등록금이 있어가지고 산업캠퍼스에서는 낮은 비율의 등록금을 내고 제주대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한 등록금을 내는데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나 수요 혜택에 있어서 산업캠퍼스 인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같은 혜택에 대해서는 산업캠퍼스 학우들이 어떤 스펙이나 이런 면에서 좀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기회를 줬을 때 산업캠퍼스 학우들이 좀 더 우선권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 고등학생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 가장 큰 본질적인 원인은 일단 등록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등록금이 17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넘게까지 가고 제가 알기로 설악 캠퍼스의 등록금이 거의 140만 원, 15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제주대학교 아랍 캠퍼스 같은 경우는 등록금 인하를 전체 추진해서 계속 인하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설악 캠퍼스 같은 경우는 등록금 인상을 통해서 절충안을 갖고 그때부터 같은 공정한 경제 그리고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에 관해서 양측 부 입후보자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총학생의 부 입후보자님께 진짜 총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부 입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 자료집 보시면 장학금 관련된 공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언급하신 기여하라 장학금이랑 그리고 기숙사 입주 장학생 선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총학생회를 1년 동안 지난 2기 동안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할지 그런 방안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대상은 몇 명이 될지 그리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기준은 또 공정성 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한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부입부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예산 편성 문제를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예상 편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어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그 제주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장님을 찾아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얻은 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동문회 쪽에서도 당선이 만약 돼서 온다면 충분히 그런 추진해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이제 총동문회와 만약 저희가 당선이 돼서 저희가 학생회가 된다면 함께 이제 연계를 해서 동문 선배님들께 이제 많은 이제 홍보 및 이제 많이 협조를 요청해서 최대한 이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경력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게 이제 저희가 당선이 돼서 후생복지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어느 정도 하면 복지과 쪽에서도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과 그쪽 예산을 합한다면 충분히 예산 재원은 조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여쭤보려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디어학 장학금 기준은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연세대 경상대학 그 장학금이라고 해서 연계형 장학금 이제 장학재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제 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 시스템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만약 이 아이템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얼마든지 적극 지원해준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은 일단은 연경장학재단의 그 시스템, 어쨌든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이제 제주대학교 총동문회 선배님들과 함께 해서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장학생을 선발할 때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총동창회 선배님들과 같이 합의해서 선정한다는 그런 것이 맞습니까? 네.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일단 선정 대상은 디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부 전체가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다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을 받고 저희가 이제 총동문회 선배님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그리고 연경장학재단이 시스템 바탕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하영드림 부유보장님께 그 질문에 대한 공약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 자료집에 정책 자료집에 보시면 그 기숙사 출입 시간 일괄 2시 통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새벽 2시까지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까? 하영드림이 성관동부 하영드림이 죄송합니다. 긴장했네요. 접속하고 싶어졌어요. 하영드림 성관동부 부의부부장 강장관 오랑관 안진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예전 성관동부에서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 일반 학생들은 기숙사에 새벽 2시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제가 직접 그 학생생활관 찾아가서 그 알아보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 실제로 2시까지 이렇게 개관을 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그 기숙사 측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그 음주를 하고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숙사 측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점을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찍 자고 싶은 학생이 있는 진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뭐 룸메이트 아닙니까? 이렇게 뭐 2-3명 정도 같이 산다고 가정하면 근데
자기는 일찍 자는데 갑자기 룸메이트가 뭐 2시, 새벽 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출입 시간을 연장하면 생기게 될 텐데 그 정책의 그 목적과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정책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숙사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2시까지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대답이 들어온 거는 2시까지 해주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더 많겠냐 아니면 술을 먹고 진상 피우는 사람이 더 많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시까지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청겼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들이 뭐 술을 먹는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나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2시까지 연장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수의대랑 그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그 실험실 이용할 경우가 잦아가지고 그 방에만 특별히 2시까지 허용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같은 방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실한가요? 수의대는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수의대는 아니고 대학원생들은 같은 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수의대 같은 학부생이지 않습니까? 학부생으로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2시까지 출입 연장 가능한데 왜 다른 학생들은 출입 연장을 가능 안 하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를 들면은 기숙사에서도 충분히 이런 수렴할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2시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정책을 놓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모두들 끝까지 아무 탈 없이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문종유 학생회장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28대 청춘걸고 총유학생회 총유학생회장 체육학부 1공학번 박재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패널로 질문을 하는 시기가 왔네요. 정말 많이 떨리실 텐데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두 팀 정입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대학에서는 총유학생회가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제주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굳건히 총유학생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입 후보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님 질문 답해주세요.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주 큰 사건 하나 있었죠. 예, 다들 아실 겁니다. K뉴스 학생 성추행 사건입니다. 학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존재하는데 총유학생회가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에 답해주세요.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부 정입후보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 학생들 뭐 1만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반 이상이 지금 차지하는 학생들이 바로 여성 학우분들입니다. 여성 학우분들 지금 되게 5,000명 이상으로 지금 학교 재학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보시면 선수의 단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다 남성분들로 이제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성 학우분들이 5,000명 이상이 되는 입장에서 여성 학우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그 여성 학우들이 학교에서 얻지 못하는 혜택들 저희 남자 학우들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총유학생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유학생회가 5,000 여학우들의 어떤 복지 그리고 어떤 혜택들을 위해서 항상
끝까지 학우들의 어떤 편의 동호를 위해서 계속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 후보자님께서 이제 총리학생회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두 후보자님들께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묻고 싶은데 우선 먼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익 후보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익 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는 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네, 다음. 예, 하양그림이 선거운동부 부익 후보자. 또 접촉하고 싶어졌네요. 예, 하양그림 선거운동본부 부익 후보자 동생한 거라고 안 하시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짜 부익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기 저희 같은 중앙자치기구로서 동등한 그 입장에 있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K 교수 성주행 사건처럼 그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인데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 남자들이 당하면은 그 피해자 학생도 남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같은 여자끼리 세심한 부분을 서로 봐주면서 서로 편해지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서로 모자란 부분, 총학에서 모자란 부분을 총련에서 채워주고 총련에서 모자란 부분을 총학에서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입니다. 네, 지금 두 팀 중에 이제 앞으로 11월 19일날 선거날에 당선이 되는 총학생회에서는 앞으로 2014년 동안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정말 앞으로의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남녀 차별 없이 남녀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부총리 학생회 회장님의 인사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8대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부총여학생회장입니다. 미술학부 1학번 고수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딱딱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양측 부입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선거운동본부 부입후보자님께서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얀드림 부입후보자님.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송이 편하게 불러도 되죠? 네. 장점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무송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처음 만나고 처음 인사했었는데 솔직히 저보다 잘생겼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살 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점도 얘기해 주시면. 단점으로는 저와 담배 피는 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점이 아니네요. 네, 충분한 답변되었습니다. 네,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익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효와 선배면 괜찮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진효 농담입니다. 네. 진효 장점으로는 그냥 후덕하고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웃을 때 잇몸 살짝 보여주는 거 매력적이고 여기까지. 단점으로는 살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양쪽 부 유보자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경조사가 일어났을 때와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그 날이 겹쳤다면 양쪽 부 입후보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총학생의 혐오로 일단 정말 이게 방송에 됐을 때 여쭤보신 거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집안에 경조사가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학교 행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 행사는 언제 어떻게 할지 미리 기획이 되고 날짜가 나옵니다. 하지만 경조사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없다면, 책임져야 될 학교가 없다면 당장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선출로 인해 일만하는 학우분들께서 믿어주시고 뽑아주셨는데 경조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기획되고 날짜도 되어 있고 학우분들께서 믿어주셔서 뽑아주셨는데 개인적인 일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하영 드림 선거동부 부입후보자 경자가 급하고 안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집안 경조사를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생회사의 행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같이 나가는 우리 그 정익부장님이 있기 때문에 회장을 믿고 집안 경조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저 같으면 어떻게 할지 측면 쪽에서 차이인 것 같은데 우선은 자기 집안 먼저 챙겨야 우리 큰 이렇게 총학생의 식구들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답변을 들을 수도 있었겠고 저희 이렇게 학생의 분들도 가족이고 집안이라고 그런 답변도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학생의 분들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생명자원과학대학 회장님의 인사와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 29대 상산인상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강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측 정 이후보자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대학교의 전체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일반 학우들이 생각하는 선거를 네, 뭐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왜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쟁이 선거를 하게 되면 뭐 나쁜 쪽으로만 간다가 아닌 이제 후보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선거가 나쁜 쪽으로만이 아닌 이게 선거를 함으로써 이제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하영드림 후보자님께서 먼저 하영드림 종합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후보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많이 해가지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누게 된다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 열심히 취업하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랑 일반 학생이랑도 나눠야 되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랑 일반 학생이랑 나눠야 되고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거를 하는 사람과 일반 학생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것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의 꿈을 꾸고 학생으로서 나아가고 싶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뿐이고 일반 학생은 또 다른 꿈이 있을 겁니다. 또 말한 것도 말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다 각자의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선거쟁이다, 선거를 한다, 학생회를 하고 싶어한다 해가지고 나누기보다 그냥 가치관의 차이다. 절대 서로가 배려할 것도 아니고
존중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 부부장님.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 부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혁명과학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선거쟁이 한다고 선거한다는 거에 항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까지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 항상 끝나고 나면 그 수많은 가족들 당선되자마자 바로 뭐 같이 안 본다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런 문제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선배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선거 계속 괜히 한다 이런 말 하는 그런 어떤 부패적이면 부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거에 안 좋은 관습들이 이런 학생에 대한 또 선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성이라는 결정한 후에 또 이렇게 좋은 가족들 만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저의 가족들과 약속을 한 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난 너네를 책임지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 주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제가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선거가 결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다시 한번 제주대학교 선거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아까 부총리 학생회장님께서 제 질문을 바로 쳐가지고 제가 많이 당황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양쪽의 부부장님께서 그 정익 부부장님들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편, 진짜 부부장님. 네,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부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건 형 원래 알던 형입니다. 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웃는 사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웃는 사이라서 미소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고 그 다음은 더 알고 싶진 않네요.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양드림 선거운동부 부의보호자 경장과 공파학과 안진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광표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저 보시면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네. 웃는데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게 광표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분 다 너무 무표정이어서 제가 네 분 다 웃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웃으면서 제주대학교 1만 나라를 위해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양과학대학 회장님의 인사와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29대 주중의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입니다. 해양사랑 경찰과 공부학번 홍재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양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 그 해외 사업관에 대한 그 버스 노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회장을 하면서 3월달부터 지금까지도 버스 노선으로 계속 총무과랑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갈 때마다 한 분단에 그 버스가 노선이 간다는 게 그 총무과에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도로를 포장을 못하고 저도 버스는 지나갈 텐데 버스 회사 측에서는 버스에 사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떠한 정책이랑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양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익부부장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건설하냐 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총무과는 순환버스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이고 이렇게 모든 시설들 설립하냐 마냐를 따지는 거는 기획평가과에 가면 됩니다. 기획평가과 가가지고 저희 순환버스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지금 그 도로가 드림필드도 생기고 학군단도 생기고 조금 내려오면 해리 사호관에 국내 사호관까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평가가 봐서 이 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될 도로인데 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획평가가에서 학내 의견이 수렴된 상황이고 이게 나중에 드림필드와 한분단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들은 상태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포장도로가 생긴다면 그 도로에 포장도로가 생긴다면 순환버스 돌리는 거는 지금 원래 순환버스 경로가 공대사업관 오르막길을 올라 해대사업관을 돌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 문제 때문이지만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노선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다시 포장을 한 후에 돌아가는 게 더 안전적이고 그리고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학교 측 협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짜 총학생의 상고운동본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무빙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 학우들을 위해 가지고 방학 때 짐을 옮기거나 하는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 트럭 렌트와 인력 제공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트럭의 대수는 몇 대라고 나와 있는 거 몇 대이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걸 운행을 할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한 날 한시에 신청 학우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하고 저희 부부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빙크라는 부분은 이거 영남대학에서 무빙크라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무빙크라는 거 기숙사 사람들 이제 기숙사 이사하는 그 기간 동안 저희 기숙사 내에서 트럭 그리고 인력을 제공해준다고 한 건데 트럭에 관해서는 일단 먼저 학우들에게 먼저 수요를 여쭤볼 겁니다. 기숙사의 설문지를 놓고 만약 이런 시스템 무빙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한 먼저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럭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우리 총학생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그 이후에 시청자가 너무 추가가 되면 학우들에게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은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우리 학우들의 1만원 학우들 위해서 봉사하러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무빙크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앞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계속 정 부부장이 부위 부부장님만 이렇게 화이팅하러 왔었는데 안갑에 계신 정책 국장님들 화이팅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선거운동본부 정부부장님께서 먼저 하얀그림이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운동 정의부부자 하영진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확실한 질문을 위해서 다른 날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진 정책적인 앞에 등록금 파트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 추가적인 말씀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얀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부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청 차원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출 이자 엄청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인원이 없어 매년 2억 3천만 원 가량의 돈이 남아들고 있습니다. 그저 저희 하얀드림 중학생회가 나중에 출범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정보를 이해가에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자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 따냐 뭐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총학생회에서 나가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예, 취지였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공략을 하기 위해서 도청도 방문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 2010년도에 학자금 대출 이자 신청이 신청주였는데 2011년부터는 신청하지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자금 지원 대출 이자 같은 부분은 학생들이 신청이 되면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을 선별할지는 한국장학재단이 선별을 하는 거고, 그 돈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국장학재단에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학생들이 신청이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학생들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서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올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돈을 다시 그 학생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론적인 게 그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는 공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닌지 보고 싶습니다. 하얀팀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스템 맞습니다. 학자금 지원 선택을 하면 그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이 나오고 저희가 그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면 제주도에서 저희에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제주도에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학자금 대출 100만원 받았습니다. 1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에 해당되는 2,200원의 이자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2천 얼마를 주든 저희가 제주도에 2천 얼마라는 이자를 주든 어쨌든 저희가 대출한 양의 이자를 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주든지 간에 저희 돈이 나가는 겁니다. 제주도가 저희가 나가는 돈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 돈이 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돈이 안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대출 이자 지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이 정책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기 위한 질문이었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되려면 서류분이 7분위가 아니면 이자 지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자 지원을 하실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얀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도만 유일하게 소득분이 7분위 이상인 사람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현재 저희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는 예산이 5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분이 7분위 이상인 사람들을 한계치를 두고 이거를 대출이자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5억을 다 못 쓴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난해부터인가요? 예. 아무튼 지금 그러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학자금 그리고 또 든든 학자금 이렇게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이자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하얀드림 선거운동본부 정비 후보자 진짜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얀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전입 후보자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의 본부 전입 후보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 물어볼 텐데 경대재단, 야외음악당, 중앙도서관 매점,
독서대 설치, 근로장학생, 비가림방, 다리정비, 수강버스 계절학기 운영, 모의 토익비 전액 지원 등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돈이 쓰이고 있는데 총 얼마,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제주학교 46대 진짜 총학생의 선거님을 저희 후보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저희 정책국장이 PPT 발표한 것처럼 일단 학교 저희가 시설 사업비로 투자 받을 수 있는 돈은 일단 전치만 생각을 해주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일단 그 모의 투자, 모의 토익료 이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와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이고 혹시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지금 1년에 6번을 시행하게 되는데 한 사람당 5,000원씩 150명이 보통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학생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마찬가지로 뭐 도서관에 놓을 수 있는 어떤 사물함 그리고 코인 사물함 같은 부분도 50개가 들어가 있는 사물함도 30만 원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저희에게 검토되었고요. 나머지 뭐 경대 오르막길이라든지 뭐 야외 음악당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는 08 학년 때 저희 총학생회장 선배께서 따왔던 돈이었었지만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그 돈이 허공으로 떠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나머지 뭐 경대 오르막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정책부장 말한 대로 기성회비 그리고 생활활동비 수익금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런 공약을 넣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그러면 일단은 경대 계단, 야외음악당, 중앙도서관 매점 이런 거에 대한 뭐 기획안 같은 건 아직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될지에 대한 잠시만요. 이거 혹시 이게 추가 중입니다. 그러면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안 짜여져 있다. 뭐 학교 측과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되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PPT 발표자를 보니까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재정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업 계획단을 구성해서 합리성과 편의성을 주장하여 이것을 학교 측에 제시를 해야겠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 측에 제시를 했을 때 이 심의 통과가 됐다면 학생회가 이제까지 이런 시설을 안 했을까요? 분명 심의 통과가 안 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분명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했습니다. 정책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되지 않을 거라면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이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 같은데 혹시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정보 정의보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부분은 물론 당연히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나서서 먼저 저희가 발로 뛰면서 그 부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평유의 의결권도 같이 학생들 측과 저희 지금 같이 공약을 내걸었던 이유도 그 심의할 수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사업안에 올려서 그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이걸 하기 위해서 평의 의결권도 같이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부분을 실현시키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선거운동본부 부부장님이 사용드림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부장 김무소입니다. 저는 사용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공약집을 보니까 스터디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스터디룸 확보를 외교원의 빈 강의실을 활용해서 스터디룸 확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외교원은 반대와 같은 탐험물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민간인실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의 신분으로는 예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의 자체에서 이제 자체에 맡길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한 이제 외교원의 예산이 현재 학교에서 떨어진 예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로 인해서 90% 예산이 짜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의 수강료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쓰면서 이제 이런 걸 이거 한 가지 질문으로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질문 신청으로. 예, 질문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교원의 경우 학교 지원 예산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로 인해서 이제 90% 이상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학생들 수업료로 인해서 이제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스터디룸으로 이제 쓰다가 뭐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시 이런 비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영님 선거운동 부의포고자 경제학과 공부학원 안진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여쭈는데 파손에 관하여 그 부담금을 그 급여 파손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 맞습니까? 네,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외교원 스터디룸을 저희가 관리를 할 때 빈 강의실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파손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빈 강의실을 빌려줄 테니 이 빈 강의실을 주인 의식을 느끼고 깨끗이 잘 써라는 서약서, 그런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은 학생들도 그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이름을 쓰면 책임감을 갖고 파손에 관해서 좀 주의의식을 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손이 된다면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초학생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까? 추가 질문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외교원에서 이제 찾아가서 확인해본 결과는 예산 문제는 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렇게 갖춰도 이제 외교원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찾아가서 본 결과 그렇게 부정적인 이렇게 외교원의 입장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내년 초학생에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희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초학생의 하는 일이 맞기 때문에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외교원과 충분한 협약이 있은 뒤 스터디룸 조성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영드림 선거운동본부 우리 부장님이 진짜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드림 선거운동부 부의부장 안진용 진짜 선거운동부 부의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정의보는 질문한 부분은 시설 사업의 사업 계획으로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PPT 영상을 보니까는 재원 조달의 방법을 기성예비로 인한 재원 조달, 그리고 생협 수익금, 그 다음에 일반 기업과의 선택, 그리고 도청 관공서의 문의로 인한 재원 조달, 총합 예산을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의 계획은 혹시 나오셨습니까? 네, 진짜 초학생 선거운동부 부의부보자 일단 생각 좀 정리하고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예,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뒤에서 서 계신 분들은 아직 빈자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 구입보호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정책 자료집 보시면 이제 충무기사로 실려 있을 겁니다. 제주대 기성회비로 290억 자산 투입이라고 이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보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내는 기성회비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생산성이 정말 떨어지는 이제 불법, 불합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기성회비 잡아내서 학생들 복지, 편익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이거 당연히 총학생회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추가하는 건 해도 괜찮습니까? 추가하는 건 있습니다. 그 5문항 중에 기성회비를 통해 이제 그걸 이제 재원조달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진전성원홍보 정책 자료집에 보시면은 등록금 인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인하가 기성회비에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하고 인하를 한다는 건데 만약 기성회비가 더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기성회비로의 재원 조달을 더더욱 더 힘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선거운동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진짜 총학생의 선거운동부 구입보호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원 조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쉽지는 않은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저희 학교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의지를 갖고 부딪혀 보면서 총학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총학의 역할은 학생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 활동을 대변해서 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학생들보다 더 발로 뛰면서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총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초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저희 만약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다음에 총학생회가 됐을 때는 학교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대학교 41대 진짜 총학생 선거운동 정의부보자 학생들의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45대 조은일만 총학생 특임국장 하면서 초반에 대학발전협의회 제가 직접 총장님께 제안서를 쓰고 학우들의 많은 의견을 많이 몰았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마무리가 잘 안 됐던 부분이 평유의 참여권을 획득하면서 이 대학발전협의회가 이제 마무리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발전협의회 제가 냈던 제안서에는 대학발전협의회는 총장님 그리고 교주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해서 대학의 발전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그 제주대학교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유의 조은일만 총학생회에서 평유의 참여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런 대학발전협의회가 없어도 일단 우리 학우들의 목소리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대학발전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학발전협의회 신설을 왜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현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의부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쪽이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쪽 정책자료집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전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 7일에서 3일로 변경 6시 이후에는 타단대 인원 건물 사용 금지 이런 거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셨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학발전협의회가 설립돼서 거기에서 의견을 하지 않아도 대화를 했더라면 학교에서 뭘 하고 있고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말을 했더라면 이거 저희가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발전협의회에 넣은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대학발전협의회가 그게 없더라도 그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 소속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총장님과의 대화의 장도 있었고, 또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이 또 총장님과 간담회, 또 학생 문제과를 올리는 의견들이 충분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중앙운영위원회 스스로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지만, 말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발전협의회 자체가 대학 발전을 위해 논하는 자리지만, 학생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그 교수님들에게 어떤 걸 의견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발전협의회라는 곳에 가서 구속을 갖지 않는 구속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학발전협의회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평의회에 더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더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현대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정의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현재 평의회에서 발언권을 획득한 안건이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에 관한 그렇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만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평의회에 갔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구, 학생들과 학교랑 대화할 수 있는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평의회 있으니까 좋고, 뭐 중앙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외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대발협이나 대학발전협의회라는 뭔가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만들면 좋은 걸 안 만들려고 하십니까? 더 많이 생기게끔 해가지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학교 측에 전달해야 됩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그럼 학생들이 선거운동본부에서 진짜 선거운동본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현대 선거운동본부 정의 후보자, 예, 진짜 선거운동본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안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뭐 평의를 통해서 충분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했듯이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자료집에 1만 원을 상대로 거짓말 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총학생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학생들이 원하는 일들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책자료집에만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획, 뭐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기획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전부 다 기존 개살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주학교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운동본부 정의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하시는데 아까 그렇게 따지시면 네, 지금 좀 과열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안진영 후보자님께서도 스터디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만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자료집에는 저희가 이번 선거할 때 정책자료집을 이렇게 자세하게 실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이제 하영들인 총학생회 선거운동 부부 자체는 저희가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오히려 이게 더 불확실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열되지 않으시게 말씀하시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물론 공약 이행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 사업들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맨날 말씀하지만 저희 제주대학교 이제까지 45개의 총학생회 발자취 그거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겁니다. 저희를 위해서 공약 이행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한 게 주춧돌이 돼서 어느 다른 몇 년 있다가 가도 아니면 다음 총학생회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주춧돌에 대한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임기 그 순간에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고 저희의 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물론 정책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책은 학생들에게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양측 선거운동본부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잘 됐더라도 너무 과하게 박수는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 화양민 선거운동본부에게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싸우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네,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반자로서 생각할 때도 있는데, 네, 이 자리 끝나면 집에 가서 해주시죠. 네, 진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중학생의 선거운동본부 고위부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얀드림 쪽 이제 정책자를 좀 봐도 동전집회 교환기 설치, 대운동장 계단 설치,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내에 야간 반사경 설치, 라면 자판기 추가 설치, 신감리 제2도서관 도서관 납기 설치, 캠퍼스 전역에 쓰레기 독주가 비치, 경대 일대 오르막길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스마트폰 충전기 아라홀 한라 카페테리아의 설치, 그 다음에 장애하고 이동로 보안비 설치라는 시설 사업 관련된 고향이 많은데요. 하얀드림 선거원 측에서는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추진하시려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얀드림 선거운동본부 부위부자 경제가 국방부 안진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시선사업 부분이 이제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축제는 저희가 앞에 보시면 기획사 없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면서 그 돈으로 이런 거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안개에 자욱기 끼고 다음날 비가 오는 날 차로 내려가다 보면은 차선이 안 보여도 사람 지나가는 것도 안 보입니다. 불빛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간호대, 미래 사이에는 졸전 작업하고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자 무서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운동장 내려가는 길, 구령대 옆에 길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서 내려가는데 비가 축축이 젖으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거 하나를부터 고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시설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예,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공학기를 쓰신 것 같아서 예,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다. 네, 하얀드림 선거운동본부에서 진짜 선거운동본부에게 마지막 질문 해주십시오. 예, 하얀드림 선거운동부 부위부자 안진요 진짜 선거운동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교양동에 비치될 코인 사물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시스템이 돈을 놓고 지불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여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넣고 맡겼다가 키를 다시 돌려서 열면은 그 돈이 빠져나오는 건지 그 둘 중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의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로 정의부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 섬에 있는 지하철 공장에 가보면 동전 넣으면 키를 뽑을 수 있고 그 안에 넣었다가 다시 키를 고정을 시키고 또 동전을 넣어서 키를 빼고 나중에 키를 뽑고 다시 동전을 반환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할 겁니다. 아마 연민하시는 게 만약에 이걸 누가 독점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걱정 하시겠지만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혹시 안 된 그 이후에도 독점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저희 총학생회 고정 키를 가져가서 네, 그 물건들을 수거해 놓고 다음 날이라든지 또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그 키와 바꿔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그거 관리관에 총학생에서 만약에 당선에 계시고 그걸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분실물 같은 분실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정키를 해가 열어가지고 총학생이 이렇게 옮긴다는데 분실물이 생기면 그 분실물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총학생회 물품들을 이제 받을 텐데 일단 총학생회에서 물건들을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학생회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뭐 학생들이 뭐 없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반화라 학우들의 의식을 좀 믿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각 선거운동본부 질문을 마치고 일반 선거들께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기 계신 분들 중 혹시 이 앞에 계신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소속 단대, 학과, 이름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무선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1학번 고국희입니다. 그 두 전 후보자님들께 둘 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학생이 했을 때 제 의견과 제 의견과 맞지 않는 정당 후보님들한테 인원동원이라고 해서 다 불려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선택이 아니라 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갔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원동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두 분이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인원동원이라는 것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선거운동본부, 총선운동본부 정 후보자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고 저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 선거운동본부보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주도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학과에서 그리고 각 단대에서 그리고 뭐 다른 학생에서 어떤 인원동원이라는 문제는 어김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일반 학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어떤 억지력이 구속이 된다면 그 부분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그런 불필요한 그런 인원동원이 될 수도 없게끔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인원동원이 아니라 다른 외압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외압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응한 적 없고 오히려 응하지 않았다고 정말 선배님한테 욕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외압에 지금 현재 견뎌내고 있는데 제가 당선돼서 바뀌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업인문학과 공무원학번 장은성 경호입니다. 하얀 크림이 질문하였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씀하실 때 요즘 축제 준비 전반팀 1화부터 처음 나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동제를 할 때 학교 측에서 예산을 분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돈을 어떻게 유통할 건지, 학우들을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 만드는 과정에서의 예산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 복지 부분, 저희 정책자료지 복지 부분에 보시면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자료지 매수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네 줄로 써놨는데, 지금 이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부분에는 저희가 쓴 학생 행사 보조경비 내역 혹은 후생복지기금 내역 전부 다 기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날짜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뭐든지 게시하면서 총학생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기획 부분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취향이 있고
학생의 취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향적인 부분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하얀드림 중학생의 선거운동 본부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전담팀이 팀이라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테마를 갖고 그들만의 취향을 갖고 이렇게 축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1월부터 중학생의 출범과 동시에 출범하여 1월부터 축제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연도 내세우고 좋은 프로그램도 계속 소통할 텐데 그런 소통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과 13학번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진짜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대 계단의 경우 아주 만약에 설치된다고 치면 그 경대 오르막길 저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도보를 다녀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보 다니다가 어떤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저희가 봤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13학번 똘똘하신 질문 잘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부분인 게 저희 오르막길 전체를 계단화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 옆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 옆으로 법정대학에 대한 어떤 이제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저희가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오르막길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끄러움 방지 그리고 학생들의 여성분 같은 경우 힐을 많이 신었다고 하더라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옆에 손잡이 옆쪽으로 법정대와 경대 사이와 언덕 쪽에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맨 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간행정학과 1학번 고정원입니다. 저는 진짜 정입 후보자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진짜 정책집 17페이지 보면 그 스터디룸을 확충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실제로 전시실 이용 대상을 보면 평소에 계속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들이 다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로 제가 아는 곳은 기독교 동아리나 전시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 대표자 회의도 거기서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여기를 스터디룸으로 확충하면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딱히 없다고 들었어요. 이 공약이 동아리 연합회랑 협의가 된 건지 그리고 협의가 된 거면 거기 이용하는 동아리들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제주대학교 86대 진절 총학생의 선거운동부 정입부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공약을 나왔던 이유는 물론 학생 신간에 동아리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학생 신간만큼은 제주대학교 모든 학우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화라 학우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스터디룸이 없다. 강의실에 가도 문이 잠겨있다. 항상 이런 말씀하시고 써도 빈 강의실에도 문이 잠겨있지 않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공약을 준비한 부분입니다. 또 저희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전부 다 전시실 전체를 스터디룸화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걸 구비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청각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쾌적한 리모델링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동아리연합회에서 쓰긴 쓰되 그 동아리연합회에서 쓰지 않는 그리고 동아리 학생들이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취업 스터디 아니면 어떤 PPT 발표 같은 그런 공부를 할 때 시청각실을 쓰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충분한 답변 주셨습니까?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복지학부 2학년 현현경입니다. 네, 저는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 공부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정책 그 국장님께서 설명했던 것 중에 소비자 생협에 관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소비자 생협에 관해 혹시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지금 소비자 생협에서는 백두산 시장에서 2,000원이나 3,500원 저렴한 가격에 이미 하고 있는데, 조합원만의 할인 혜택을 만들면 그 수익금이 더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 수익금을 더 만들어내지 못하여서 그 학생들의 복지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합원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다 보면 전체 학우들에게 복지를 증대한다는 것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기하기로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 보고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런 공약을 내세웠던 이유는, 물론 생활협동조합에서 하는 모든 복지가 모든 학우들에게 돌아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두관 식당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어떤 매점들, 백두관 식당은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학생 매점은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생활협동조합의 어떤 수익이 창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가 돼서야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지금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우리 1만나라 하는데 조합원이 160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60명씩 돈을 내고 조합원이 되는데, 일단 투자금이 있어야 그 학교 생활협동조합의 어떤 시설도 좋아질 거고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많아질 텐데,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을 더 많이 늘려서 서울대나 또 다른 좋은 대학교들처럼 이제 수강 신청 책을 구비할 때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책을 구비할 수 있게끔 생활협동조합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1, 2학번 전용사입니다. 그 하양드림이 층에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IT 렌탈에 대해서 아까 들었었는데, 저 기계공학과 학생이라서 IT 렌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일단 IT 렌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인데, 전에 쓰던 사람이 렌탈했을 때 전에 쓰던 사람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거, 만약에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거를 로그아웃 안 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보통 IT 기계들이 좀 장고장이 좀 심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계들이 좀 한 50대, 100대까지 있으면 장고장들이 늘어날수록 이런 AS 비용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답 부탁드립니다. 하얀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전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정보, 그리고 두 번째 장고장에 대한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을 하고 그걸 학우들에게 빌려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노트북 대여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저희 학생 제대에 와서 이렇게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학생회 측에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고장이나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다 그 업체에서 노트북을 갖고 오면 빌려주기 전에 하드 보안망 같은 거를 설치해 주는 등의 그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대해 해결해 드릴 거고, 또 장고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업체에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한 가지. 그럼 매번 빌릴 때마다 그 보안 업체에다가 바로 다시 맡겨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개인정보 같은 거 자동대로 삭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던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과학과 4학년 오미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얀드림 선거운동본부하고 진짜 선거운동본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는 게 등록금 환원율,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한 15분, 20분 동안 거의 수익 확보, 재원 확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제주대학교가 총장님 어떤 공약에서 시작한 발전기금을 확보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발전기금 유치를 한 인사에게 8억여만 원을 이제 지급했다는 어떤 그런 논란이 빚어져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대학교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운동을 정의부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 하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거 준비해서 2차 정책 토론 때 반드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양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의부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8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발전기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8억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연락처 하나 주시면 저희 알아보고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타 광고를 통해서 꼭 저희의 입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양측의 선거운동본부가 잘려 있습니다. 많은 힘 되고 계십니까? 많은 힘이 되고 계십니까? 예, 엄청 많은 힘이 되고 있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정책토론회 초반에도 약간 좀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총학생회 정책토론회라는 게 학생들을 위한 정책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측 선거운동본부가 자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까 중간에 잠바를 입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잠바를 입고 있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아까 퇴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아까 그 학생은 다시 들어오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다만 양측 선거운동본부의 자리가 이렇게 많이 차지되고 있고, 아까 이번 학생들은 바닥에 까지 않는, 그리고 타 반대인지 뭐 다른 선거운동본부인지 지금 학생회인지 모르고 또 이 바닥에 앉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일 모레 정책토론회, 그리고 다음 주 13일에도 정책토론회 2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총학생회 분들께. 하이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의부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분명 문제 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총대위원이랑 함께하는 총대위원과 각 선본 사무장들이 함께하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도 46대 진짜 총학생회 선거는 정의부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거운동본부에서 와서 뭐 유세하고 이런 부분 저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봤을 때는 쇼맨십이 돼서 정책토론회를 오히려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학부들에게 정말 정책을 들으려고 하는 학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양대 선거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총대위원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라잡이 총회의원 의장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확실히 저희도 다음 토론회 때부터는 확실히 반영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3학년 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영드림 쪽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아까 다른 학생께서 이제 이 노트북과 아이패드 빌려준다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듣다 보니까 이제 업체를 통해서 빌린다고 하셨는데 이 업체를 통해 빌리는 건 제가 알기로 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 자료 중에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정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빠진 부분에서 제가 왜 빠졌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게 할인 혜택이라면 이게 복지 부분에 들어가기 맞겠지만은 이게 복지 부분에 들어갔는데 유료면 이게 과연 이게 학생을 위한 복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영드림 후보자님의 이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영드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은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를 제공해주면 복지 제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 유료 맞습니다. 유료 맞는데 하루에 3,000원, 한 학기에 5만원, 그 방학 때 6만원 이렇게 엄청 너무 심하게 낮은 돈은 아니겠지만 노트북을 노트북을 사는 것보다 혹은 단기로 노트북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측에서는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정책 토론회 1차 정책 토론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회가 초반에 먼저 했었던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